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백혈병하고 그 농약을 썼을 때 소아백혈병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소아에게서 백혈병 비슷한 애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그 농약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백혈병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20년 넘게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연구 결과들을 좀 리뷰를 할게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영국에서 아주 저명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넘는 거의 100만 명이 넘는 데이터셋으로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제 정원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원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그 정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좀 애들 백혈병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위험비 해저드 레이시오가 한 20배도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일정 단위 면적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집에 있는 그런 정원에서 농약을 많이 쓰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집에 정원이 있으면 좋다고 단순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전원주택 갖고 계시는 분이 이게 농약을 많이 쓰면 어른이야 괜찮은데 애기들 특히 뭐 임산부나 소아들에게서 백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가 노출되면 소아가 애기가 백혈병이 생기죠 나중에. 그래서 이것들을 그리고 뭐 자폐증하고도 관련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자폐증은 왜냐하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러니까 뇌로 들어가는 그 피는 한번 거르고 들어가요. 그 막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얘네들을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냥 그 애들은 BBB가 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되게 얇아요. 그게 그래서 어른은 솔직히 농약 좀 노출돼도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잘 막아주니까 이제 뇌에 영향이 없는데 벌레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뇌가 그러니까 BBB가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그냥 농약이 안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신경을. 그러니까 자폐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아마 백혈병도 비슷한 원리일 것 같아요. 화학 물질이 아마 골수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어떤 줄기세포 어떤 그 혈구 세포들을 만드는 줄기세포를 뭔가 이제 타격을 가하겠죠. 그래서 암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보면은 콩 농사가 늘더니 어린이 암 사망률이 높아졌다. 브라질이죠. 이 브라질에서 왜냐하면 콩 농사를 하면 대두 굉장히 많이 쓰죠. 글라이포세이트라는 농약을.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연구네요. ALL 소아는 거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죠.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15년 동안 증가했다. 네, 저 이런 연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그럼 두 번째는 소아백혈병이 가정용 살충제와 연관이 된다. 두 번째 뉴스죠. 뭐 당연히 연관이 있죠. 이거는 예, 콩 생산량이 증가하면 소아암 사망자가 증가한다. 아까 그 브라질 얘기죠. 예, 이거 어디 게재됐대요? 미국 국립과학원에 뭐 좋은 저널인데. 브라질 GMO 콩재배 늘면서 소아암 증가.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이제 조성을 바꿔서 콩이 뭐 사이즈가 커지게 만들거나 영양을 더 갖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겁니다. 뭐 이거 바이오 디젤로도 많이 써요. 서양 그쪽은 농사를 많이 크게 짓기 때문에 학교 다녔을 뿐인데 백혈병 걸려. 농약 공장이 있던 곳에 학교 세워놓고 문제 없다. 농약에 노출돼서 그런 거죠 결국에. 농약 특수 백혈병 유발 위험. 이거는 이제 프랑스 국립위생의학연구소 인썸이라고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특성한 트리코류코시트 백혈병을 일으켰다. 어떤 특수한 농약에 노출이 됐더니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농약은 백혈병 일으킵니다. 이거 아주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게 한번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센세이션한 건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영국 데이터 100만 명 넘는 게, 그러니까 그 집에 가든, 그 도메스틱 가든, 그러니까 가정용 정원의 넓이가 넓으면 애들이 백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20배도 넘어요. 그 해저드 레이시오가. 이게 오즈비도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한 거거든요. 해저드 레이시오는 위험비는. 저도 좀 분석하면서 충격 먹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 가족 중에 그 전원주택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 논문 관해서 하나 얘기하면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원래 있었는데 그 이제 로컬 그냥 종합병원으로 나갈 것 같아요. 좀 그 이제 그냥 로컬 일반 병원으로. 근데 논문을 쓸 시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 방송도 원래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최근에 늦어지고 있는 게
일이 좀 로컬로 옮기려고 하면서 일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준비할 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옮기고 나면 매일 하나씩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올리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 채널을 저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종의 제 사업이라고, 인생에 걸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 사업. 그래서 대충 할 생각이 없어서 오늘은 좀 논문 5개를 준비를 했고요. 예,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나온 건데 2000 아마 5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저널이에요. 이것도 저희 과에서는 OEM이라고. 그래서 하우스홀드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농약에 노출되면 애들한테서 림프 급성 백혈병이 증가하더라. 예,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영국 산업의학 저널이에요. 대표적인 저널이죠, 세계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집에서 농약을 아예 안 쓴 분에 비해서 한 번이라도 썼으면 에버 한 0.8, 80%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 오즈비가. 이거 왜냐면 백혈병 굉장히 드문 병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그 레어 디지즈 어썸션, 그러니까 OR이랑 RR이 똑같죠. 그러니까 오즈비랑 상대 위험도가 비슷하니까 그냥 대충 80%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신 때 쓰면 소아백혈병이 그 정도 생겼고, 아기 때 쓰면 한 70% 정도 늘어났다고 하죠. 이거 통계적으로 95% 신뢰관 다 유의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예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정원에서 이제 농약을 쓰는 경우에 2.5배.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죠. 다 5.9배. 굉장히 크죠. 이거는 아마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어서 그럴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많아지면 통계적으로 유의해질 겁니다. 와, 제초제 장난 아니죠. 5.9배. 그 다음에 뭐 물 점추정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그 가든에서 썼으면 2.5배. 예, 그 다음에 이건 임신 때고, 이제 아기 때 쓰는 거는 아기 때 만약에 가든에서 그 집에 있는 정원에서 만약에 농약을 썼으면 한 번이라도 1.7배.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샘플이 많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살충제 쓰면 2.4배, 제초제 쓰면 1.4배. 그 다음에 항진균제라고 왜 곰팡이 제거하는 거 쓰면 2.5배 증가했네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통계적으로 거의 다 유의했고, 특히 살충제랑 그 곰팡이 제거제는 통계적으로 특히 유의했고, 한 번이라도 썼으면 한 70% 많이 생기고, 예, 살충제는 한 2.4배 정도, 그 다음에 항진균제는 한 2.5배 정도, 그 다음에 제초제는 한 1.4배 정도, 40% 정도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보면 페리큘로시스는 뭐냐면 이게 프랑스 논문인데 2예요. 머리에 2.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저는 참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뭐 빈대 사건도 있고 뭐 기후 때문인지 몰라도 좀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2005년 논문인데 페리큘로시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2. 그래서 2가 있으면은 살충제를 쓰잖아요. 샴푸 같은 거 뭐 포함된 거 쓴대요. 저도 한 번도 뭐 경험은 안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소아 백혈병이 많이 생긴대요. 한 60% 정도. 그 다음에 페리큘로시스가 한 번 있거나 두 번 있으면 점점 늘어나죠. 그 1.5배, 1.9배.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예, 1.9배는. 그 다음에 페리큘로시스, 그러니까 머릿속 이를 트리트먼트 치료할 때 살충제 샴푸를 쓰는 경우에 1.9배.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90%나 많이 생긴대요. 예, 소아백혈병이. 그 다음에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쓰는 경우에 이런 살충제가 있어요. 2배 많이 생긴대요.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피레스로이드만 들어간 거 쓰면 2.2배. 린단 로션이라고 쓰면 2.1배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죠. 린단 로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죠. 이거 뭐 군대에 뭐 그 있잖아요. 그 옴 같은 거 퍼지면 린단 로션 처방하죠. 군대는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옴이 가끔 퍼져요. 그래서 이 린단 로션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봤을 거고, 요양병원의 환자들도 그게 그 옴 같은 게 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굴을 파요, 이렇게 피부에. 예, 그래서 뭐 따개비 같이 생겼어요. 막 보면 긁어주고 싶어요. 다 막 환자들 보면. 저도 인턴 때 뭐 좀 강릉에 있는 병원에서 할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대형병원도 생겨요.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 국내에서 제가 인턴한 병원이 생겼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 뭐 하여튼간 살충제를 쓰면 많이 걸리는구나, 확실하죠. 이거는 이 터너라는 분이 제가 국제학회에서 아주 자주 보는 분입니다. 이분 저는 이렇게 유명한 논문 많이, 이거 EHP라고 엄청 좋은 논문인데 이걸 엄청 많이 썼어요. 여기다. 이게 그냥 대가예요, 대가. 이렇게 대가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아주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인데 이게 너무 국제적 대가시더라고요. 지금 국제환경역학회 이분이 세크레터리 트레저러죠. 그러니까 재무상 회장 밑에. 예, 그래서 이건 메타 분석한 건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건데 이게 좀 그쵸. 이게 소아백혈병이 그 생기는 거랑 맨 위에 거는 이제 임신 중에 어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 농약에 노출됐을 때, 그다음에 임신 중에 이 두 번째 거는 그 살충제에 노출됐을 때, 이 세 번째 거는 제초제에 노출됐을 때, 이거는 그냥 다 노출됐을 때 그거고, 보면은 한 54% 정도 높았죠. 오즙이, 이건도 레어 디지즈 어썸션이니까 오즙이랑 상대 위험도 똑같죠. 한 54% 많이 생겼대요. 한 두 배 많이 생겼대요. 그 제초제는, 살충제는. 제초제는 한 1.6, 60% 정도 많이 생겼대요. 그럼 뭐가 더 위험해요? 살충제랑 제초제 중에? 살충제가 더 위험한 거죠. 예, 한 두 배니까. 제초제는 한 1.6배고 임신 중에 노출됐을 때. 그러면 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 소아가 노출됐을 때, 꼬마 시절에 노출됐을 때. 그럼 꼬마가 노출되면은 맨 위에 거는 그냥 전체 농약, 바로 밑에 거는 살충제, 그 밑에 거는 제초제인데, 역시 살충제가 더 위험하죠. 61%더 증가했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전체 농약은 38%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제초제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따라서 살충제가 문제인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충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 뇌로 들어가는 혈류를 걸러주는 애를, 그게 발달이 잘 안 돼 있다고, 소화는. 그러니까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들어가든 그 골수로 들어가든 하여튼간 이게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기를 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뭐 좀 비유가 이상한데, 하여튼간 살충제한테 애기 벌레만큼 약한 거예요. 애기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살충제 많이 쓰는 거. 근데 또 이게 전원주택 제가 옆에서 관리하는 거 보니까, 관리하시는 거, 살충제 안 쓰면은 벌레가 많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요, 결국에. 그래서 도시의 녹지 공간을 늘려야지,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원의 녹지 공간 늘리는 건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 전체의 녹지 공간이 늘어나면 집 주변에 그 건강 효과가 개선되는 게 많이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 논문을 쓰고 있고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문은, 이것도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저널인데, 이게 NCCN인가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캔서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이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요건데, 이것도 두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한 달에서 세 달 전, 수태하기 전에,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수태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요건 임신 도중, 이건 출산 이후 꼬마 시기에 노출됐을 때 그 각각의 오즙이 위험을 본 거거든요. 이거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에요. 소아에서 많이 생기는 것과 꼬마들한테서. 그래서 농약을 노출이 되면 한 달에서 세 달 전 임신 한 39% 많이 생기는데, 통계적으로 다 유의해요. 임신 중에 노출되면 43%, 꼬마 시절에 노출되면 36%. 그러니까 임신 도중에 노출되는 게 제일 위험한데, 다른 것도 다 위험하죠. 한 0살에서 1살 정도에서 가장 많이 진단이 된다고 해요. 임신 도중에 노출되는 건. 뭐 특별히 뭐 언급할 건 없고 그냥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림프구의 아형에 따라서 분류해 본 건데,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AML이에요. 그러니까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이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애들한테서 많지 않거든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은 성인에서 많아요. 근데 똑같이 늘어나요. 이거는 이제 임신 1에서 3개월 전 한 49% 늘어나고, 임신 도중에 한 55% 늘어나고 노출되면, 그 다음에 그 꼬마 시기에 노출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꼬마 시기에 노출되는 거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에 거 요거 36%.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임신 기간 중에 노출된 건데, 가장 최근 연구예요, 거의. 근데 요거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두 개가 높았죠, 통계적으로. 얘네들은 통계적으로 하나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95% 신뢰 구간이 1이 넘는 애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우징 레노베이션, 집 레노베이션 하는 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집에서 농약 쓴 경우, 정원이겠죠, 대개는. 그 경우에 한 3배 정도 높았어요. 하우징 레노베이션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농약 쓰는 경우에는 한 48% 많이 생겼죠. 1.48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나눠서 본 거고, 뭐 어디가 더 위험하다. 그 하우징 레노베이션 할 때 페인팅하고 플로어링하고 바닥 공사하고 페인팅하고 새로운 가구 들여놓잖아요. 이게 다 위험해요. 특히 페인팅이 4배. 통계적으로 심지어 유의했어요. 바닥 공사 3배.
그 다음에 새로운 가구 들여온 것도 3배. 아, 이게 그 소아 림프 구성 백혈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구나. 엄마 시절에 노출된 거예요. 엄마가 이런 새 집 레노베이션에 노출된 경우. 그다음에 엄마가 집에 있는 정원에서 농약 썼을 때 노출이 되면 심지어 7.66배, 엄청 높죠. 예, 이거는 살충제예요. 역시 제초제도 위험해요. 5.19배. 다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의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농약에 노출되면 집 정원 가꾸는데 쓰는 농약에 살충제 노출되면 7.6배. 그 다음에 제초제 노출되면 5.1배 더 소아 백혈병, 태어나면 아기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Environmental Pollution이라고 저도 하나 여기 출판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저널이에요. 이것도 환경보건에서 2021년에 나왔는데 요것도 그냥 메타 분석이 좀 많아요. 요거는 뭐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제가 미리 봤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 2개. 그래서 엄마가 그 농약에 노출되는데 임신 기간에 그 주변 환경에서 노출된 거랑 직업에서 노출된 게 있어요. 이게 주변 환경에서 노출된 거, 직업에서 노출된 건데 둘 다 똑같이 위험한데 환경에서 노출된 게 좀 더, 직업에서 노출된 게 조금 더 위험했죠. 한 2배 정도. 환경에서 노출된 것도 한 1.88배니까 거의 비슷해요. 2배랑. 그런 경우에 소아에서 백혈병이 태어났을 때 이거는 뭐 급성 백혈병이라고 했지 림프구성인지 골수구성인지 구분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꼬마 시절에 이제 주변 환경에서 농약에 노출된 경우에 직업은 없을 테니까 꼬마는 급성 백혈병이 한 82%더 많이 생기더라. 1.82배. 이것도 95%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1보다 크니까. 결국에 그래서 오늘 논문을 요약해 드리면 5개 논문을 봤는데 농약에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이 걸린다는 거죠. 임신 기간에 노출되든 아니면 임신 이후에 꼬마 시절에 노출되든 다 위험하다. 그래서 집에 뭐 정원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예, 정원 뭐 이렇게 가꾸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최근에 영국 100만 명 있는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데 집에 정원 사이즈 크면은 한 20배도 늘어난다고 소아 백혈병이. 왜냐면 농약 때문에 그래요. 농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도시 단위에서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건 건강에 좋은데 그거는 농약을 막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녹지를 깔 때는 뭐 쓰긴 쓰겠죠. 골프장이 농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골프장 하천 밑에 있는 하천에 보면 물고기들이 다 폐사를 해서 환경단체가 뭐 시위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을 애들이 갈 일은 없죠. 근데 어른이 가니까 주로.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정원은 애들도 노출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녹지 공간이 있으면 집에 건강이 좋겠지. 정원이 있으면 건강이 좋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그런 통념들을 반박하려고 만든 거예요. 논문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뭐 그런 상황이고 제가 논문을 계속 쓰긴 할 텐데 좀 논문도 쓰고 이 방송도 만드는 게 2개가 제 축이거든요. 이 방송 만들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제 직장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뭐 일반 병원으로 좀 옮겨질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간 진지하게 이 채널을 생각하니까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이디어는 제가 논문을 직접 쓰면서 얻은 아이디어를 최근에 하나 만들어 본 거고 가까운 가족도 또 정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정원을 갖고 있고 집안에 농약을 많이 써서 아기들이나 임산부가 농약에 많이 노출되면 어마어마하게 소아의 백혈병 위험이 증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